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예전에 한번 다뤄보았는데요. 외도행위자 유형을 다시 한번 다뤄봅니다. 제가 외도행위자 유형을 다루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외도하면 많은 분들이 성적인 부분만 자꾸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그걸 떠나서 외도행위자 유형을 알아야 외도 문제 해결과 극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오늘은 10가지 외도행위자 유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하나씩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발형입니다. 외도가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경우죠. 이런 분들은 외도의 늪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성격적으로 우유부단한 사람인 경우에는 외도의 늪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발적으로 외도가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외도를 통해서 얻는 어떤 쾌감 또는 즐거움, 만족감 이런 것이 있을 경우 성격적으로 강단이 있는 분들은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비록 순간적 판단을 잘못해서 외도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끊어야지 하면서 강단 있게 끊지만 우유부단인 경우에는 끊어야 되는데 하고 생각은 하지만 쉽게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발형 외도 행위자인 경우에는 한 50%는 쉽게 끊어내기도 하고 나머지 50%는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수형이 있는데요. 이거를 저는 이제 다른 말로는 분노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있을 수 있죠. 모든 부부는 결혼 생활에 100% 또는 90% 만족과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부에게는 어쩔 수 없이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이 있고 서로가 각각 결혼을 통해서 기대와 또는 욕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불만과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과 분노에 대해서 부부관계 또는 결혼생활 안에서 잘 이렇게 표현하거나 해소하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이 외도로 그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이 외도가 벌어지는 경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정말 우리 부부는 여기까지 인연이구나 하면 신사숙녀적으로 이혼해달라, 이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와 반대로 외도를 버려놓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혼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평소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 분노를 이제 가지고 복수를 하는 거죠. 또 다른 경우로는 맞바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우자가 외도 행위자가 되는데 나라고 참을 수 없어 해서 너도 똑같은 고통을 겪어봐 하면서 맞바람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더 회복되는 게 아니라 더 파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죠. 세 번째는 성취형이 있습니다. 성취형은 어떤 거냐면 굉장히 이제 성공지향적인 분들 또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그 본인이 원했던 성취나 또는 목표나 이런 것을 이제 이루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아젠다나 또는 어떤 나름대로의 또 새로운 목표가 없을 경우에 어디로 떨어져 버리냐면 원초적 욕망으로 떨어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제가 비유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생이 이제 수학 능력 시험 있을 때까지는 많은 욕망들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어요? 또한 유혹들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말에 놀러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험을 망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시험이 딱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잠도 푹 자고 이런 욕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참았던 거, 어디 놀러 가고 싶었던 거, 또 무엇인가 하고 싶었던 거에 이제 확 기울어지는 경우죠. 성취를 이루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외도가 벌어지는 경우인데요. 특히 이제 기질적으로 아주 자극적인 기질을 가진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극적인 기질을 가졌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수많은 성취라든지 또는 어떤 학구적이 된다든지 연구형의 어떤 사람이 된다든지 이럴 수 있지만 이 자극적인 기질이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중독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빠질 수 있는 경우인데 그 대표적인 게 이 외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좌절형이 있는데요. 방금 전 제가 성취형을 말씀드렸는데 좌절형은 오히려 이제 좌절을 겪고 그 좌절감을 견디지 못해서, 즉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이 외도를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거죠. 누구나 무언가 노력하다가 좌절을 겪으면 어떨까요? 무기력감, 우울감, 패배감, 자괴감, 여러 가지, 또는 자존감의 하락, 이런 게 오면서 삶이 우울하거나 또 심리 정서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겠죠. 이럴 때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서 있는 분들도 있지만 무언가 자극적인 것, 무언가 쾌락적인 것을 찾아서 그것을 상쇄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도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술 문제죠. 그래서 좌절이나 상실감 앞에서 이제 술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고 뭔가 그걸 통해서 위안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제 술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알코올 의존이 되거나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외도에 빠지는 분들도 보면 외도 한 가지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중독적인 그런 문제를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독형이 있습니다. 중독형은 반복적으로 외도를 하는 유형의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이 외도를 이제 반복적 또는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외도에 대한 관성이 발생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 관성이 발동되면 스스로가 인지적으로는 멈춰야지 하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멈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적인 것과 행동적인 것에서 뭔가 부조화적인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런 분들은 다른 중독 증상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술, 즉 알코올 문제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외도와 중독 문제, 또는 외도와 게임 중독 문제, 또는 외도와 어떤 약물 중독,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중독 문제를 가진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정말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예후적으로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이런 중독형의 외도 행위자도 있다. 다음은 이제 결핍형이 있습니다. 이 결핍형은 주로 이제 원가족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 생기는 이제 결핍인데요. 당연히 결핍이 생기다 보니까 그로 인한 상처도 많고, 또 결핍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정에 대한 결핍이 있다든지 또는 애정에 대한 결핍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걸 나이를 40대, 50대, 60대가 되더라도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이 또는 열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배우자가 그런 걸 잘 챙겨주고 또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모든 배우자가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배우자도 또 다른 성향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직장 동료가 됐든 어떤 동호회 사람이 됐든 동창이 됐든 또는 신앙생활 하는 그런 어떤 조직 안에서 어떤 이성이 사감 없이 또는 사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결핍을 채워준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야 좋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정말 이런 사람하고 살면 내가 엄청나게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지금의 배우자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삶이 참 불행하구나 해서 이제 외도가 벌어지는 건데요.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본인의 그 외도로 인한 잘못함 뿐만 아니라 평소에 그 배우자에 대한 섭섭함, 서운함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런 결핍을 갖고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따라서 이런 결핍 또는 상처 이런 거에 대해서 치유를 하시고 그것을 성찰하시고 그걸 스스로가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잘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외도가 반복될 수가 있는 경우죠. 다음은 대물림형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이 대물림은 뭐와 관계가 있을까요? 원가족 안에서 이미 부모 세대나 조부모 세대에서 이제 외도가 계속 이어져서 세대를 이어서 이어져 온 경우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고 참 이게 딜레마적인 게 뭐냐면, 과거에는 분명히 외도 피해자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혼 후 외도 행위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런 집안에서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또는 부부의 그 외도 사건을 인지할 경우에
나중에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다시 이제 대물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결국 이제 불행이 불행을 낳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고 또 굉장히 불행스러운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아기형이 있습니다. 유아기형은 우리에게는 내면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내면아기라고 썼는데, 내면아기가 있는데, 또는 내면아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걸 속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발달 과정 속에서 뭔가 결핍이 있었든지 상처가 있었든지 그러면 이게 성숙하지 못하거든요. 사실 성숙이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성숙은 많이 배웠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숙에서 성숙으로 가려면 스스로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게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런 거는 뭔가 보완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거를 주변 사람의 도움이나 아니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그걸 이제 성숙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면아기가 미숙할 경우에 주로 이제 자존감이 낮고 또 어떤 유혹과 쾌락이 이렇게 다가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경계선을 지으면서 이거는 부적절해 하면서 이렇게 경계선을 긋는 성숙한 선택과 결정이 이제 서툴어서 벌어지는 외도가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런 분들이 이제 외도 후에 외도가 이제 발각될 경우에 책임지기에도 굉장히 약하거든요. 왜냐하면 미숙하다 보니까 당장 그런 게 오픈됐을 때 자기를 방어하고 싶고 또 이 문제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책임지기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존감도 향상시키고 내면하게도 성장시키고 또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다음 호기심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외도 행위자 주변에는 이미 외도를 하고 있는 지인이든 동료든 또는 친구든 선후배든 가족이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인들의 외도를 보고 이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도 외도하는데 나도 한번 외도 해볼까? 약간 이제 우발형하고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카테고리가 다를 수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 보면서 그 호기심이 발동이 돼서 이제 외도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분들도 어떤 자극 또는 유혹에 대해서 매우 취약한 기질을 갖고 있고 성격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거 아니야 하면서도 이미 뭔가 마음은 외도 쪽으로 51% 기울어지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좀 굉장히 아쉬운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혼합형이 있습니다. 혼합형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발형부터 호기심형까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물림형이면서 중독형일 수도 있고 유아기형이면서 복수형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아무래도 이런 게 이제 혼합되다 보면 나중에 외도 발각 후에 상담을 받는다든지 치료를 받을 경우에 다른 경우에 비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죠. 이상으로 10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왜 제가 이거를 다시 반복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유형에 대해서 이런 외도 행위자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수록 결국은 출구나 출구 전략을 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저 사람은 그냥 성생활에 불만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두루뭉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10가지 외도 행위자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외도와 직면했다면 여러분 부부의 그 외도 사건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이렇게 저의 내용을 통해서 거울에 비춰보듯이 한번 비춰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외도 직면 후에 이혼을 하시든 안 하시든 외도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으셔라. 이거는 이혼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혼을 하시더라도 치료 후에 이혼하셔라, 이 말씀을 꼭 드리면서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